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의 관해 후 치료 중의 하나인 골수이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관해 유도요법, 공고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러한 관해 유도요법 이후에 여러가지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환자분의 위험군을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위험군에 따라서 환자분의 골수이식을 하는 것이 좋을지 하지 않아도 될지를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의 가장 중요한 예후인자가 이 필라델피아 염색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없는 경우를 필라델피아 음성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있는 경우를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고, 필라델피아 음성의 경우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사용을 해서 환자분을 재발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과 표준 위험군,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표준 위험군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나눈 결과로 우리가 골수이식을 할지 말지를 정하게 되는데,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필라델피아 음성이면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골수이식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필라델피아 음성이면서 표준 위험군인 분들은 골수이식을 권장하는 수준입니다. 이 권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사실은 골수이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보통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이 어린이에게 걸렸을 때는 대개 어린이 중에서 아주 위험군이 낮은 경우나 표준 위험군 정도의 경우에는 골수이식이 없이도 완치가 됩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보통 2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후반부터 그 이상 되는 환자분들은 어린이 소아에 비해서는 재발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설사 표준 위험군이라고 하더라도 골수이식을 받는 편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는 조금 다르게 이 위험군과 관련 없이 사실은 골수이식을 받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은 꼭 받아야 된다, 거기에 비해서 표준 위험군은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는 골수이식을 안 받는 쪽으로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현재까지는 골수이식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필수적인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일반적인 항암 치료만 해서는 완치율이 20-30%에 불과하는 아주 경과가 나쁜 질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 대해서 사용하는 표적 치료제가 도입되면서 이 표적 치료제를 같이 병합해서 치료를 하니까 치료 결과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어떤 연구에서는 이 표적 치료제만 가지고서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만 가지고 치료를 했더니 70% 정도의 환자가 2년 이상 생존을 했다라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도 어느 정도는 위험군을 또 나누어서 꼭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와 이식을 하지 않고 약물 치료와 표적 치료제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긴 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주장을 하기에 여러 가지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골수이식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환자분들에 들어갑니다. 자, 물론 골수이식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골수이식으로 반드시 진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분이 나이가 많다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어서
컨디션이 좋지 않다든지, 또 기증자가 없어서 여의치 않는 상황이 있다든지, 또는 환자분 개개인이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골수이식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주 젊은 환자의 경우는 골수이식을 받게 되면은 이 임신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골수이식을 받을지 아니면 골수이식 없이 그냥 항암 치료만으로 치료를 끝낼지 고민해야 되고, 담당 의사 선생님, 담당 교수님과 상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골수이식의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거는 나중에 골수이식 편에서 또 다시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관해가 온 상태에서 환자 본인의 유전자, 보통 저희가 이 유전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이때 사용하는 유전자는 조직 적합형 화원이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HLA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기증자를 찾는 과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기증자가 적합한지, 어떤 식으로 찾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증자가 찾아지면은 이 기증자에게서 골수이식을 받겠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골수이식에 대한 보험급여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 보험급여가 이루어져서 환자분이 골수이식을 보험으로 받을 수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본인 부담금 5%만 부담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골수이식이 꼭 필요한데 이분은 여러 가지 상황상 골수이식을 보험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런 분들은 선별급여라고 해서 현재 50%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급여 신청이 완료되면은 이제 날짜를 잡아야 되겠죠. 날짜를 잡아서 환자분이 입원을 한 다음에 골수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백혈병 세포들을 다 죽이고,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도 일부 억제를 시켜서 다른 분의 골수의 세포, 즉 조혈모 세포가 들어갔을 때 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전처치료법이라는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이 항암 치료는 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환자분의 나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전처치료법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담당 교수님이 결정을 하시는 것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처치료법이 끝난 다음에는 기증자로부터 받은 조혈모 세포를 주입해서 이것이 생착, 즉 자리를 잡아서 골수 안에서 자리를 잡아서 정상적인 혈액세포를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이 전처치료법에서 조혈모 주입까지가 보통 일주일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자리를 잡고 정상적인 혈액세포를 만들 때까지 보통 2에서 3주 정도가 걸려서 골수이식에 소요되는 기간은 3주에서 4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걸로 골수이식이 끝나는 건 아니고,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완전히 주신 분의 골수 조혈모 세포가 자리를 잡고 환자분이 다시 건강하고 회복될 때까지 최소 1년에서 보통 2년, 그리고 완치를 목적으로 할 때까지는 5년 정도까지 경과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의 관해 후 치료의 하나인 골수이식, 즉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해서 일단 대상자는 필라델피아 음성인 고위험군 환자들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 필라델피아 음성이면서 표준 위험군인 환자분들은 골수이식을 받는 것을 권장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골수이식 대신 항암 치료만으로도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골수이식을 받는 것이 받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것이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의 어떤 특징이 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 환자들은 아직까지는 필수적으로 골수이식을 받아야 되고, 현재 표적 치료제를 동반을 한 여러 가지 치료요법들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앞으로는 골수이식이 없이도 아마 치료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골수이식의 과정은 기증자를 찾고 보험급여를 신청을 한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전처치료법을 받고, 그 다음에 조혈모세포를 주입해서 이 조혈모세포가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고 혈액세포를 만들 때까지 걸리는 기간까지 기다려서 보통 3에서
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하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